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보 이슈가 어제 최대 쟁점이었죠.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햇볕 정책을 개선하십니까? 안 후보님. 예, 그것도 후보님.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선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에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가운데 오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주적이라는 건데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집요하게 물어봤었죠. 저는 솔직히 어제 토론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네. 적이죠,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사이에 있는 선을 갖다가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경선도 아니고 무슨 다른 선도 아니고 휴전선이라면 전쟁을 하다가 지금 멈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쟁을 한 상대방이 뭡니까? 적이죠. 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제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할 때 국방부가 할 게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 다를 게 있고 같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집단이 나타났을 때 군과 그 통수권자는 저게 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이 났을 때 저 집단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협상으로 다룰 것이냐, 전쟁으로 다룰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통수권자가 군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통수권자가 판단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이상한 집단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규정은 분명히 하여야죠. 지금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휴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적이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그 논란인 것은 과거에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지금은 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하면은 주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주적이라 하면 여러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한 적이 이 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도 적이라는 말이냐. 여러 적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중공이라든지 소련이 있을 때는 그 잠재적 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적 중에서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맞았는데 지금은 중국하고도 국교를 해가지고 이미 우방국이 됐고 러시아하고도 우방국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적이고 적이고 구분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방백서를 직접 한번 볼게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자체는 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군과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정권만
국방부의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가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상 주적이라는 표현을 자체를 국방부 국방백서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내에서도 군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네. 비공식적으로도 군대 내에서 군인들끼리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 군인들도 쓰고 있지 않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서 봤을 때 헌법 4조에 우리나라는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대통령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체가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 한반도라든지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할 의무는 있지만 예. 또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되는 동반자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90년대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예. 또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지위를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제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의 어떤 발언이 타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뭐 근데 의견이 그런 갈릴 수 점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럼 오늘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안철수 후보가 주적이 맞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유승민 후보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방 백서를 제대로 안 읽어봤구나. 예. 3명의 유력한 이 대선 후보들이 예. 국방 백서에서 지금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예. 삭제된 지가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2004년에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한 유승민 후보도 그걸 몰랐던 것이고 네. 거기에 답변을 한 문재인 후보도 몰랐던 것이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국방 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얘기한 저것도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어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또 따로 있다.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 자체.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부분이 국방백서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와 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그 답변의 맥락은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백서에는 지금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사실을 팩트가 후보들이 틀렸고. 몰랐다라는 예. 거, 그 부분. 두 번째는 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기록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그 문제와 문재인 후보의 어제 발언의 맥락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저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네. 그게 아니다. 지금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주적이라고 돼 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예, 넘어가는 예.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이 유승민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그 국방장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예.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틀린 걸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오늘은 정치권에서 이 주적 얘기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김능훈 대표님. 예. 어제 햇볕 대북송금 이거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주 소재였는데 안철수 후보의 대응은 잘했다고 보시네요. 어제 그 얘기가. 예, 아까 문재인 후보하고 좀 이렇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게 연관돼서 이렇게 좀 보자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 유승민 후보가 사실 이런 TV 토론을 제일 잘한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유승민 후보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국방 어찌 되는가를 금방 이야기처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공세를 펼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TV 토론이 대통령 후보의 검증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팩트가 아닌 부분을 이야기했으면은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가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 봅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유승민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더 문제였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은 2004년도 실제로
북한 주적 개념 때문에 굉장히 덜 시끄러웠어요. 그 참여정부 때죠? 예, 참여정부.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어떻게 정리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갖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역할로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후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잖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어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점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당이잖아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호남 가면 항상 김대중 정책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김대중 적자 논쟁이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으면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햇볕 정책 개성하냐 이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했거든요. 공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려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후보들이 이게 이 안보 대선으로 몰아가려는 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들한테 너무 표심 때문에 이 보수로 확장성 때문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최 의원님 얘기만 듣고 요거 마무리할게요. 저는 다른 패널 붙은 분들께서 너무 주적이라는 단어 표현에 집착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지금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적과 적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적입니다. 그래서 주적이라는 단어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옛날 중공하고 소련이 있을 때는 여러 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된 적이다 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한 이후에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적이 하나뿐이라서 적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왜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